광노화하고 관련이 좀 많다. 본인 피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상이 되게 달라질 수 있고요. 집에서 자가로 필링이나 어떤 각질 제거를 하시는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생킴입니다. 오늘은 기미에 대해서, 예전에도 작년에 기미에 대해서 제가 찍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도 좀 필요하겠고, 제가 생각하는 기미의 치료나 접근 방식에 대한 것들도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다시 한번 기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미라는 질환에 대해서 접근하고 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미라는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하고요. 일단 기미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은 햇볕 받지 않는 자리에는 생기지 않는다. 자외선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유전적인 인자가 있어야 되고 여성 호르몬이 관여를 하고, 그래서 임신이라든지 뭐 경구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해서 기미가 악화될 수 있죠. 그렇다고 10대에 기미가 잘 생기진 않거든요. 보통 20대 중반 이후 혹은 30대, 저희가 병원에서 봤을 때는 한 30대 중반 이후에서 50세 정도까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기미가 가장 날뛰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광노화하고 관련이 좀 많다. 이 기미라는 질환을 생각할 때 나이 들어서 살찌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한다고 해도 좀 많이 찌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찌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미도 그런 이제 유전적인 폭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되게 달라질 수 있고요.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병원이다 보니까, 의사다 보니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준다, 또 뭐 인간 개조를 한다, 이런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의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기미에 있어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줄여주는 것들은 바르는 약, 그리고 또 먹는 약, 비타민C 같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스크럽을 줄인다든지 자극을 주지 않는 행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포함이 되고요. 제일 먼저 일단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바르는 약은, 기미라는 게 결국은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를 좀 내가 줄여주겠다. 그래서 뭐 하이드로키논이라든지 레티노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성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이드로키논 같은 경우는 한 4%짜리 하이드로키논을 사용했을 때 상당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고, 약간의 피부 자극이 있는 경우에는 좀 띄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국소적으로 좀 그 색소가 진한 부위에 도포를 해줬을 때 조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 상당히 한 30%에서 40% 이상, 통계적으로 조금씩 다른데요, 효과를 많이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각질층을 좀 빨리 탈락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미가 진한 부위에 바르면 좀 빨리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항산화 효과도 좋고 하지만 이제 피부 자극이 생각보다 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동양인들은 레티노이드를 사용했을 때 아주 약하게 사용을 해야지만 좀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멜라논 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레티노이드가 아주 소량 섞여 있고, 그걸 또 이제 부작용을 커버하고 기미에서 나타나는 혈관 병변도 좀 수축시킬 겸 해서 스테로이드 성분도 좀 들어가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믹스가 되어 있는 크림을 사용해서 기미를 좀 줄여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바르는 약에서 하이드로키논 성분, 레티노이드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처방을 받아서 혹은 뭐 약국에서 구입해서 살 수 있는 약으로서의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경구약으로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기미의 형성을 억제해주고 또 혈관 병변도 좀 줄여줄 수 있다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혈전 생성 억제 목적으로 쓰는 약이다 보니까 이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혈전 생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사람이 이제 혈액순환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쓰는 경우는 이제 용량조차가 내과에서 쓰는 것보다는 되게 저용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 없이 좀 보편적으로 쓰는 약이기는 합니다. 효과도 좋은 편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처방해서 써야 되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인들 통해서 혹은 뭐 아는 약사분 통해서 구입해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절대 안 되고요.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약을 계속 드시면서 기미는 좀 흐려졌는데, 뭐 요즘에 자꾸 손발이 저려서 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녀. 그 약 때문일 수 있거든요. 기미가 흐려진 상태가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꼭 식욕억제제 장기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미를 억제하는 약도 개념 없이 장기 복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처방으로 묶어놓은 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의사랑 상의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장기적으로 드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물 사용 외에도 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뭐 기미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서 경구로 먹는 경우에 한 2000ml 정도 혹은 바르는 앰플로 같이 사용하는 거를 저희 환자들한테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상처가 회복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미백 작용도 있고 또 콜라겐 생성에도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피부 장벽 측면에서도 비타민C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이제 좋은 식생활을 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고 비타민C도 충분한 양을 챙겨준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타 이제 피부의 외부 자극을 줄여주는 것들, 과도한 스크럽이라든지 이전 편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피부 자극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본인 피부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름기가 되게 많고 피지 분비량과 혹은 뭐 각질이 되게 많아서 조금 한 번씩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피부다, 그런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줄 수도 있겠죠. 다만 기미가 생기는 경우는 되게 그렇지 않거든요. 피지 분비량도 많지 않고 피부 장벽도 얇은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 필링을 정말 적정선에서 가볍게 각질을 살짝 훑어줬을 때 이 각질 순환이 촉진되면서 표재성 기미가 좀 옅어져 보이게끔 만드는 건데, 이거를 조금만 과하게 들어가도 염증이 생기면서 기미가 진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기미가 있는 환자에게 필링을 시도하는데 필링을 사실 적정선에서 시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잘하면 좋은 시술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로 인해서 필링이 기미에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자가로 필링이나 어떤 각질 제거를 하시는 여자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기미가 많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유념하셔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미의 기본적인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런 홈케어라든지 바르는 약이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기미가 어쨌든 유전성, 색소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절반 정도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나요.